경우의 수 순열 조합은 안 들어간다고 하니까 무리함수가 이제 여러분 시험 범위의 마지막일 거고 뭐 몇 주 안에 일기쌤이 또 수업을 하시겠죠? 아무튼 유리함수처럼 무리함수도 요 안에 무리식이랑 무리함수라는 거랑 두 개 같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잘라서 볼 텐데 이 무리식이라는 거 우리 복소수 할 때 많이 봤거든요. 무리식 자체는 무리식 계산하는 거 뭐 이런 건데 밑에 요 정도만 보고 갈까요? A, B 둘 다 양수면 루트 A랑 루트 B를 곱해서 루트 AB가 된대. 이거 안 되는 경우도 있죠. 루트 A랑 루트 B를 곱해서 루트 AB가 되지 않는 경우. 언제? 죄송합니다라는 말은 하지 마 이제. 루트 A랑 루트 B를 곱해서 루트 AB가 아닌 경우가 있어. 언제? 넌 또 왜 죄송하냐? 언제? 힌트? 여기에 마이너스가 생길 때가 있다. 이게 마이너스 생길 때 언제다? 야, 복수수가 뭔데? 복수수가 뭐야? 실수랑 허수를 둘이 합쳐서 복수수라고 하는 거야. 복수수일 때라니. 이거 뭔 소리야 이게? 다시 루트 A랑 루트 B를 곱해서 마이너스 루트 AB가 되는 경우가 언제다? A도 음수고 B도 음수일 때. A도 음수고 B도 음수일 때 수학 상 펼쳐서 보여주고 싶네 진짜. 이해 안 될 때가 있어. 언제? 루트 B분의 루트 A가 루트 B분의 A가 아닐 때가 있어. 언제? 이거 마이너스 언제 생겨? 언제 생겨? A는 양수, B는 음수일 때 생겨. 아 그렇게 말했어? 난 둘 다 음수라고 들었어. 둘 다 음수는 약분이야 오히려. A는 양수, B는 음수. 분모만 음수일 때 마이너스 생긴다고. 그지? 그 경우가 아니면 사실은 다 된다는 거야. 그래서 A가 음수고 B가 양수면 이거 맞다고 틀리다고. A가 음수고 B가 양수야. 이거 맞아 틀려? 맞아요. 맞다고. 근데 여기서 둘 다 양수라고 제안을 한 이유는 우리는 실수 체계에서만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야. 루트 안에 들어있는 게 0 이상이어야 실수잖아요. 0보다 작으면 허수잖아요. 허수 가지고는 안 할 거라고. 실수만 할 거라고. 그래서 루트 안에 게 0보다 크다 그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다음. 요거 두 개 비교할 건데 이거 말고 이 루트라는 기호 자체는 뭐 루트 A? 이거 어디서 온 거야? 방정식에서 온 거야. 어느 방정식? x제곱은 a다. 이렇게 생긴 방정식에서 온 거야. 이 방정식의 해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고. 예를 들어서 x제곱이 3이야 그러면 우리가 아는 유리수 중엔 제곱해서 3 되는 거 없잖아요. 그렇다고 실제로 숫자가 없는 건 아니야. 있긴 있어. 뭐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은 어떤 숫자 중엔 제곱해서 3이 되는 숫자 있을 거라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그냥 숫자를 새로 하나 정의를 한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루트라는 기호 자체는 우리가 제곱근이라고 말을 하잖아. 제곱근이라는 건 제곱되어 있는 방정식의 근이다 그런 소리거든. 방정식의 해라고 이미. 그러니까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 이 루트 A라는 기호 자체가 뭐냐면 제곱하면 A가 되는 방정식의 해다 그런 이야기야. 제곱하면 A가 되는 수. 그걸 루트 A라고 표시한 거야. 루트 3 뭐라고? 제곱하면 3이 되는 숫자. 그걸 루트 3이라고 쓴 거야. 그럼 이걸 제곱할 거야. 그럼 뭐가 돼야 돼? A가 돼야 돼. 당연히 A가 되는 거야. 이 A는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이
a가 되는 거야. 루트 마이너스 3이야. 이거 제곱하면 뭐 된다고? 마이너스 3이 된다고. 이거 3i니까 그걸 이거 i 이렇게까지 생각할 필요조차 없다고. 애초에 루트라는 기호는 제곱해서 마이너스 3이 되는 숫자야. 그걸 실제로 제곱한 거잖아. 마이너스 3이 돼야 돼. 딴 게 되면 안 된다고. 오케이? 그래서 루트 a를 제곱하면 그 a가 0보다 크냐 작으냐 이따위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냥 무조건 a가 되더라 그 얘기예요. 얘랑 비교해야 될 게 누구냐면 a 제곱의 루트인 거야. 이건 좀 다르다고. 이건 뭐였다고? 이 기호의 의미는 제곱하면 a 제곱이 되는 숫자야 그런 소리거든. 아니, 제곱해서 a 제곱이 되는 숫자는 a겠지. 쉽게 생각하면 그건데 루트 앞에 부호가 없다는 건 얘 나름대로 양수를 의미하는 거거든. 제곱해서 a 제곱이 되는 숫자는 a만 있는 게 아니잖아. 마이너스 a도 있다고. a도 있고 마이너스 a도 있고. 제곱하면 a 제곱이 될 거니까 그 중에 뭐 양수 찾으세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값 a다 라는 소리라고요. 제곱을 하는 순간 양수로 바뀔 거 아니야. a가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이 제곱하면 양수일 거고 거기에 루트 씌운 거니까 양수라고. 그래서 절대값 a가 돼야 돼 그 소리야. 이거 뭐라고? 이게 뭐라고? 절대값 마이너스 3이니까 3이라고. 오케이? 차이가 뭔지 이해가 되죠? 이걸 기억하세요. 제곱의 루트는 절대값이야. 얘처럼 숫자로 안 나오겠지. 이제 문자로 나올 거라고 저런 식으로. x가 3보다 작을 때 x-3 제곱의 루트 이런 거 나올 거야. 이거 뭐라고? 자리가 없지? 옆에 갈까요? x가 3보다 작대 x-3의 제곱의 루트야. 이건 뭐다? 원래는 이렇게 생긴 녀석일 거고 x가 3보다 작아요 그랬으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라고. 오케이? 네. 절대값이라는 거 까먹지 마세요. 그리고 이 무리식에서 또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다른 데는 잘 안 나오는데 정석에서는 교과과정 외라고 써놓고 나선 막 예제 같은 게 나와. 이중근호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이야기도 짧게 좀 하자면 루트 a랑 루트 b를 제곱할 거야. 더해서 뭐 되죠? 루트 a를 제곱하면 그냥 a, 루트 b를 제곱하면 그냥 b, 그리고 2배의 루트 a 곱하기 루트 b 하면 루트 ab.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 양변에다 다시 루트를 씌우는 거야. 오른쪽에 있는 걸 가지고 이중근호라고 해요. 근호, 루트 안에 루트가 또 들어있거든. 두 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걸 이중근호라고 하는데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두 겹으로 되어 있는 걸 풀어서 하나짜리로 만들어보자 그런 이야기고 걔는 어디 있냐면 좌변에 있는 거야. 제곱의 루트니까 뭐랑 같다? 절대값이랑 같다. 그래서 얘는 절대값 루트 a 더하기 루트 b 하고 같은 거더라. 근데 뭐 원래 루트 a도 양수일 거고 루트 b도 양수일 것이기 때문에 더하기에서 루트 a 더하기 루트 b는 뭐 절대값이 별로 의미가 없죠. 그냥 루트 a 더하기 루트 b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눈여겨봐야 될 건 이 녀석이야. 루트 안에 지금 누가 들어있냐면 a와 b의 합이 들어있고요. 이 루트 안에 누가 들어있냐면 곱이 들어있어요. a와 b의 합, a와 b의 곱. 그 숫자 두 개만 찾으면 이걸 루트 a 더하기 루트 b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거지. 그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해야 되냐? 5 더하기 2 루트 6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이게 뭐다고? 더해서 5 되고 곱해서 6 되는 걸 찾으세요잖아요. 그죠?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별거 아니죠?
비슷한 거로 또 누가 있냐면 요거 마이너스 달린 거. 그럼 이거 제곱해보면 a 더하기 b 여기 마이너스 달리겠죠? 그리고 루트의 루트거든? 그러니까 이 절대값에 둘이 빼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중간에 빼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절대값이 달렸잖아요. 양수가 돼야 되거든. 그래서 쓸 때 a 앞에다 더 큰 숫자를 쓰시면 알아서 양수가 되겠죠. 무슨 얘기냐면 이거 얘기하는 건데 루트에 5 빼기 2 루트 6 그러면 얘도 똑같이 합이고 곱이 와야 되거든. 그 숫자 두 개가 3하고 2인데 이 뒤에 와서 누가 와야 돼? 절대값이 이렇게 와야 돼. 그러니까 결국 누가 되는 거야? 이거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두 번 쓸 필요 없이 합이랑 곱 숫자 두 개 찾았으면 큰 숫자를 그냥 앞에 쓰시면 돼요. 뭐 더할 때도 뺄 때도 그냥 큰 숫자를 앞에 쓴다고 생각하면 알아서 양수가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합이랑 곱이 누구인지 찾아보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뭐 해야 되지? 책에 있는 걸로 하나 할까요? 책에 있는 숫자는 뭐냐? 같은 거였네. 7 빼기 너무 쉬운가? 기다려봐. 4 루트 3 어쩌지? 얘가 중요한 거지. 얘가 2 어서 온 거예요. 완전 제곱 때문에 생겨난 2거든요. 그래서 여긴 항상 2여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 4잖아. 그럼 어쩔 거다 이거. 작은 루트 안에 쑤셔 넣을 거다. 이렇게 2는 집어넣으면 4가 들어갈 거니까. 그래서 얘를 풀면 누구랑 누구야? 3하고 4. 그래서 얘 뭐라고 쓸 거다? 큰 숫자 앞에 쓰는 거야. 양수여야 되니까. 루트 4 빼기 루트 3. 이렇게 생긴 녀석이다. 오케이? 기다려봐. 결정적인 순간에 화장실이라니. 어쩌죠? 그 안에 있는 거를 4 마이너스 플러스 1 마이너스 1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게 이제 앞에 2를 만들어주고 여기 2가 있어야 돼. 여기 2. 네, 이거 어떻게 만들어? 4 이제 지금 3 플러스 1을 해야지 4가 되잖아요. 아닌가? 뭐라고요? 3 플러스 1을 해야지 4가 되는 거. 3 플러스 1이 4인 건 맞는데 3 플러스 1이 갑자기 어디서 나와? 마이너스 1을 해주고 곱소수 이상한 복소수 같은 소리 하고 있죠? 이게 어떻게 만들어? 그냥 안에다가 억지로 분자 분모의 2를 곱해서 만드는 거야. 분모 1이라고 보고. 이렇게 생겼겠죠. 오케이? 이렇게 생긴 이중근을 풀면 이렇게 생겼다고. 어쨌든 포인트는 뭐다? 얘 2 만드는 거다. 너무 넘치게 많으면 안으로 쑤셔 넣어도 되고 부족하면 분모에다 억지로 쑤셔 넣는 한이 있더라도 어쨌든 2를 만드는 게 포인트다. 만들면 알아서 찢어지게 되어 있다. 근데 이게 다른 책엔 잘 없을 텐데 여러분 저기 어디죠? 그 기본 문제 보시면 두 번째 기본 문제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하셔야 될 거고요. 말 나온 김에 기본 문제 보고 가면 기본 문제 1번은 여러분이 하세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기본 문제 2번에 첫 번째 거부터 보면 첫 번째 거만 보면
물론 이제 숫자를 x에다가 2분의 루트 2를 바로 집어 넣어서 계산을 해도 되긴 되거든요. 그래도 뭔가 풀어질 것 같긴 한데 그냥 바로 하지 말고 이렇게 먼저 하자고. 이게 이렇게 생긴 식을 쳐다보면 약간 뭔가 좀 뭐랄까 대칭식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보자는 거야. 이 앞에 있는 통째로 루트는 분자 분모로 찢을 수가 있죠. 찢어서 보면 1-x고 1 더하기 x 이렇게 생겼다는 거고, 뒤에 것도 1 더하기 x에 1-x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그러고 나서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그지? 맛있어? 맛 없다더니 잘 먹네. 통분 분모 둘이 곱하면 1-x 1 더하기 x 분자 뭐 되니? 이렇게 곱하면 1 더하기 x 빼기 1-x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고 나서 보니까 분모 뭐야? 루트 안에 누구 들었어? 1 빼기 x제곱이야. 합차잖아. 분자는 1 더하기 x에서 1-x 뺐어. 뭐 됐니? 2x 됐네요. 이러고 나서 x에다 이제 저 숫자를 넣자는 거야. 그지? 그럼 좀 보기 편하잖아요. 그째로 넣는 것보다. 그죠? 그래서 식 자체가 이렇게 생긴 대칭식의 형태일 때는 통분을 먼저 하시면 좀 간단한 식으로 바뀔 거다. 그런 이야기고요. 두 번째 있는 요 녀석들은 이중근호 풀어 제끼면 해결이 되겠죠. 이것만 이야기하고 갑시다. 앞에는 x 더하기 1이고요. 뒤에는 이렇게 생겼대요. 누구랑 누구야? x랑 1이죠. 얘가 합이고 얘가 곱인데 빼기잖아요. 그럼 큰 걸 앞에 써야죠. 누가 커요? x가 크죠. 이렇게 생겼네. 그지? 그 분모 이중근호를 풀면 이렇게 생겼다고. 되죠? 집어넣어서 산수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무리식 이야기고요. 연습 문제에 가면 또 약간 골치 아픈 거 하나 나오는데 그건 연습 문제 있는 거니까 니들이 공부하고 오면 하고 싶은데 공부 좀 해와라 제발. 그 다음 할 얘기는 이제 무리함수입니다. 뭐 무리함수라는 건 루트 안에 미지수 x 들어있는 거, 그걸 무리함수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요 단원에서 공부하게 될 무리함수는 루트 안에 1차만 있는 거, x 1차 있는 거, 그걸 이제 주로 다루게 될 거고, 그렇게 생긴 녀석 그림 그려 볼 거고요. 그거 평행이동, 뭐 대칭이동, 뭐 직선과의 위치관계, 역함수 이런 거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모양새가 누구인가 하고 보면 y는 루트 x. 요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함수니까 얘도 정의역, 치역. 이거부터 먼저 살펴보고 나서 그래프를 그리러 갈 텐데, 정의역, x에 넣을 수 있는 거 찾으래. 뭐겠어요? 뭔지 모르면 그냥 실수 전체인데, 실수 전체야? x에 넣을 수 있는 숫자. 뭐다? 양수? 말고 하나 더. 0 이상의 실수 전체. 오케이? 되죠? 치역은요? 어쨌든 루트 x잖아. 루트 앞에 부호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양수겠죠? 끽해봤자 0이라고요. 치역도 0 이상의 실수가 될 거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럼 정의역도 0 이상, 치역도 0 이상이니까 여기서 알아낼 수 있는 게 뭐다? x 중에 제일 작은 게 0이고 y 중에 제일 작은 것도 0이야. 그러니까 0,0이라는 점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죠? 이 0,0이 뭐예요? 그래프가 시작되는 점이에요. 이 점의 정확한 이름은 책에 없어요. 안 나오는데 그냥 우리끼리 편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얘를 그냥 꼭지점이라고 부를게요.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알아는 들을 수 있으니까. 0,0이라는 꼭지점에서 그래프가 시작되는구나. 이거 그래프가 그려지기를 정의역이 0 이상이라는 건 0,0에서 오른쪽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y가 0 이상이라는 건 위쪽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그려지기를 어느 방향으로?
오른쪽 위 방향으로 그림이 그려질 거라고요. 얘도 그냥 우리가 흔히 여러분과 저 사이의 소통을 위해서 그냥 하는 소리예요. 당연히 교과서에 나온 말이 아니야. 그지? 그래서 꼭지점이 0,0이고 꼬리는 오른쪽 위로 그려지게 될 거라고요. 정의역, 치역만 살펴봐도 대충 이렇게 생겼겠거니 정도를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고요. 오케이?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지? 이 상태에서 좀 디테일하게 그림을 그리러 가보면 루트라는 게 눈에 안 익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녀석을 약간 바꿀 건데 어떻게 바꿀 거냐면 양변을 제곱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y제곱은 x다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서 x랑 y랑 자리를 바꿔보면 x제곱은 y다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써놓고 나서 보니 이건 우리가 수백 번도 더 그린 그림이잖아. 그지? 이건 2차 곡선이니까 x축, y축에 y는 x제곱이니까 뭐 대충 요렇게 생긴 그림 되게 이상하네. 마음에 안 드는데? 다시 그릴게. 대충 요렇게 생긴 그림 이렇게 생긴 그림이 되겠죠? 이게 y는 x제곱이거든요. 그럼 지금 실제로 내가 그리려고 했던 건 이거니까 다시 거꾸로 돌아서 가보면 얘는 요 녀석에서 x랑 y랑 자리를 바꾼 거야. 그렇게 해서 만든 식이잖아요. 그럼 x랑 y랑 자리를 바꿨다는 건 그래프에서는 뭐가 어떻게 됐다는 이야기야? 어디다 대칭? y는 x에다 대칭. 그지? x랑 y랑 자리가 바뀌었다는 건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다 그런 얘기잖아. 그럼 요 곡선을 y는 x에다 대고 대칭 이동을 시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지. 그지? 이 직선에다 대고 대칭 이동을 이렇게 시키는 거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 다시 이리로 돌아가 보면 어때? 아까 뭐라고 그랬다고? 정의역이랑 치역이 0 이상 0 이상이기 때문에 요 곡선 중에 0,0은 여기 있어요. 그리고 꼬리는 어느 방향이라고? 오른쪽 위로만 그려질 거라고. 그러니까 요렇게 생긴 것만 남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얘는 누구더라? 오른쪽 위로 가는 요것만 저 녀석이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그림을 그리면 0,0에서 출발해서 오른쪽 위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휘어있는 정도를 생각해보면 직선처럼 빳빳한 게 아니고 보시는 것처럼 2차 곡선에 2차 포물선 요거 돌려서 만든 거기 때문에 곡선의 일부분처럼 생겼고요. 실제로는 우리 2차 곡선을 맨날 꼭지점 근처만 그리니까 이렇게 그리는데 2차 포물선만 해도 이렇게 생겼거든요. 좀 이렇게 줌아웃을 해서 보면 그러니까 무리함수 곡선도 출발은 여기인데 이렇게 출발하는 것 같지만 금방 누워요. 그리고 이렇게 옆으로 갑니다.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물론 계속 우리는 요 근처만 그림을 그리게 될 거거든요. 자주. 그래서 그림 그리세요 그러면 이렇게 그리는 사람이 있어. 이거 아니야. 이렇게 대충 그리시면 안 되고요. 내려오면 안 돼. 출발은 위로 해서 오른쪽으로 계속 올라가는 이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질 거라고요. 오케이? 대충 이렇게 생겼구나 정도를 아시면 되고요. 제가 굳이 이거를 꼭지점이라고 부른 이유가 뭔지 알겠죠? 실제로 포물선의 꼭지점이 돌아서 여기에 서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꼭지점이라고 제가 부르려고요. 그래서 기억하시면 되고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건 이거야. 요 밑에 거요. 그럼 요 밑에 있는 녀석은 파란색으로 제가 그림을 그릴 텐데 요 밑에 있는 녀석은 초록색이랑 비교해 보면 뭐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이 파란색 그림은? 예? X축에 대해서 대칭인 거잖아. 얘하고 얘는 X축에 대해서 대칭이라고요. 애초에 이 포물선에서 온 거고 이 포물선의 대칭축이 Y축이잖아. 이 그림 이렇게 돌리면 이리로 올 거니까 얘네 둘은 대칭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초록색 식이 Y는 루트 X였어요. 파란색 식은 뭐예요? Y는 마이너스 루트 X 이렇게 생겼을 거야. X축 대칭이니까 Y 대신에 마이너스 Y. 근데 마이너스 Y는 꼴보기 싫으니까 마이너스 우변으로 던진 거라고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만 이야기를 하고 가자면 이따 또 할 텐데 얘도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이런 짓을 만약에 하잖아요. 그러면 요거 제곱해서 이거 된 거잖아요. 이거 제곱하면 뭐 돼요? 똑같아요. 얘를 제곱하면 y제곱이 x잖아요. 얘를 제곱하면 뭐 돼요? y제곱은 마이너스 날라가죠? y제곱은 x가 돼요. 제곱을 한 결과는 이걸 제곱해도 얘가 되고 이걸 제곱해도 얘가 돼요. 당연하지. 이거 뒤집어서 그린 게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지? 그럼 여기서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얘를 쳐다보면 뭔가를 제곱해서 만든 식일 텐데 무리함수 누군가를 제곱해서 만든 게 이거일 텐데 얘를 보면 이걸 제곱한 건지 이걸 제곱한 건지 몰라요. 제곱된 결과가 이거래. 그럼 이 결과를 보고 요 놈을 제곱한 건지 요 놈을 제곱한 건지 모른다고. 조금 더 정확히는 제곱이 된 요 식은 그래서 이거와 이거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림 그리세요 라고 만약에 어디 나왔으면 두 개 다 그리셔야 돼요. 두 개 다 그려야 돼. 물론 함수는 아니에요. x 하나에 y가 두 개씩 있잖아. 함수는 아니지만 이렇게 생긴 도형 그래프 그리세요 그러면 위에 거 밑에 거 두 개를 다 그리셔야 돼요. 실제로 얘는 1,1을 지나고 얘는 1,-1을 지나거든요. 대입해보면. 근데 얘는 x에 1 집어넣으면 y는 뿔마 1이잖아요. 1,1이랑 1,-1 두 개를 다 지나간다고. 그러니까 제곱이 된 결과를 보면 여기서 온 건지 여기서 온 건지 알 수 없고 나중에 막 식으로 교점 찾고 할 때 이렇게 할 필요가 양변을 제곱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텐데 제곱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요놈과 요놈 두 가를 다 갖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교점 찾으실 때도 식을 쓰긴 하겠지만 그래프도 꼭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아무튼 뒤에 가서 한 번 더 강조할 거니까 기억하시고 뭘 기억할 거냐면 요놈은 세트야. 제곱을 하면 어디서 온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래프를 같이 고려하시라 그 얘기입니다. 오케이? 기억하시고요. 얘는 식이 뭐겠어요? 빨간 거? 이거. 얘는 식이 뭘 것 같아요? y는 루트 마이너스 x 이렇게 생긴 거야. 루트 안에 마이너스라고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너무 초딩이잖아. x가 음수인가 보지. 마이너스 x가 양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x가 음수면 된다고. 그지? 식이 이렇게 생겼으면 요 녀석 정의역은 뭐예요? x가 0 이하인 거야. 음수면 되니까. 치역은요? y가 0 이상이겠죠. 루트 앞에 양수잖아요. 그럼 꼭지점이 어디라고? 0,0이라고. 꼬리는 어느 방향이라고? 왼쪽. 0보다 작은 거니까 왼쪽. y는 0보다 큰 거니까 위로 가는 거지. 0,0에서 왼쪽 위로 그림이 그려지더라. 그런 이야기라고요. 오케이? 얘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 그죠? 0,0에서 출발해서 왼쪽 아래로 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y는 a 루트 bx야. 이 a와 b가 하는 역할이 정해져 있어요. 특히 부호만 먼저 생각해 보면 a의 부호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져요? a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왜 또 멍 때리는 거야? a가 0보다 크면 위로 그리는 거야. a가 0보다 작으면 아래로 그리는 거고 b의 부호에 따라서 b가 음수면 왼쪽으로, 음수면 b가 양수면 오른쪽으로. 그지? 그래서 a와 b의 부호에 따라서 사방이 결정이 난다고요. 오른쪽 위, 왼쪽 위, 오른쪽 아래, 왼쪽 아래. 오케이? 꼭지점에서 꼬리의 방향은 이 둘의 부호랑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 a 루트 b에다가 이제 x를 곱한 건데
요 앞에 있는 숫자가 단순히 부호만 써먹는 건 아니고요. 저 숫자가 얼마나 절대값이 얼마나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실제로 뭐 이렇게 더 가파르게 올라갈 수도 있고 더 납작하게 생긴 녀석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요 앞에 오는 숫자들의 절대값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달라진 거니까 그거는 나중에 그래프 그릴 때 교점 같은 지나가는 점 하나 잡아가지고 그림 잘 그려보시면 되고요. 요 녀석을 이제 뭐 할 거냐면 평행이동을 할 건데 뭐 예를 들어서 x축으로 p,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을 한다고 치면 그냥 요거 바로 옮길까요? 요 녀석? 그럼 식은 어떻게 바뀌겠어요? y는 a 루트 b에 x 마이너스 p 더하기 q 이렇게 생긴 녀석으로 바뀌겠죠? 그죠? 그럼 평행이동을 하는 바람에 평행이동을 한 거니까 달라지는 게 뭔가 하고 생각해 보면 어차피 출발하는 점, 꼭지점이랑 꼬리의 방향 이거 두 가지만 제대로 알면 그림은 그릴 수 있는데 평행이동을 한다고 해서 꼬리의 방향이 달라지진 않을 거 아니야. 대칭이동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옆으로만 옮기는 거니까 얘는 안 달라져. 뭐가 달라지는 거야? 얘가 달라지는 거야. 평행이동을 하면 꼭지점의 위치가 달라진다고요. 이거 꼭지점이 어디예요? 점 P 콤마 이거 꼭지점 어디예요? 0,0. 0,0이었다고요? 그죠? A, B는 부호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고 꼭지점이 0,0이었던 게 평행이동을 했잖아요. 얘는 꼭지점이 어디로 간 거다? P, Q로 가게 된 거다. 그럼 그 꼭지점을 찾는 방법은 뭐다? 루트 안에를 잘 보면 되죠. 루트 안에가 0이 되도록 하는 x값 찾으면 되지. 그리고 그때 y값 찾아보면 그게 꼭지점이 될 거다. 그 얘기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최종판은 이거지. y가 a 루트 bx 더하기 c 더하기 d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꼭지점 어디다? 마이너스 2분의 7 콤마 D. 그죠? 꼬리의 방향은 a와 b의 부호에 따라서 a가 양수, b가 양수, a가 양수, b가 음수, 음수, 양수, 음수, 음수 둘 다 양수면 어느 방향이라고요? 오른쪽 위로 가요. a가 양수, b가 음수면 a가 양수, b가 음수. a가 음수, b가 양수. 얘는 아래쪽, 왼쪽.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것만 알고 있어도 무리함수 그래프는 뭐 금방 그릴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래프는 이렇게 생각고요. 그려놓은 거 가지고 첫 번째로 하는 건 뭐냐면 최대값, 최소값 찾는 건데 뭐 최대값, 최소값은 사실은 예제도 없었던 것 같은데 뭐 함수니까 최대, 최소 문제가 나올 수도 있긴 있는데 나와봤자 딱히 할 얘기가 없는 게 이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속 올라가기만 해요. 아니면 계속 내려가기만 해요. 그러니까 2차 함수처럼 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든지 계속 내려가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정의역의 범위가 이렇게 주어지면 그냥 양쪽 끝에가 하나는 최대, 하나는 최소 이러고 끝나요. 여기가 최대, 여기 최소, 끝. 최대, 최소를 물어보면 그냥 정의역의 범위 가지고 충분히 찾을 수 있고 우리 기본 문제에 보면 그래서 최대, 최소를 찾으세요가 아니고 정의역 주고 치역의 범위 찾으세요. 아니면 치역 주고 정의역의 범위 찾으세요.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래프 그려서 교점 어디인지만 잘 살펴보시면 금방 풀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맡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무리함수에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첫 번째 난관은 뭐냐면 역함수인데 우리가 역함수라는 걸 앞에서 배울 때 25장에서 합성함수, 역함수 할 때 거기서 역함수 배웠잖아요. 그 역함수를 배울 때는 오히려 이런 소리 하지. 역함수를 웬만하면 구하지 마라. 뭐 예를 들어서 f 역함수 3이 얼마니 이런 거 물어보면 역함수를 찾아서 3을 대입하는 게 아니었어. 그죠? 이거 뭔 얘기하는 거야? 이게 무슨 소리다? 뭘 대입해야 3이 나오니? 그지? 아하, 이 말은 fk가 3이란 이야기구나.
그래서 뭘 대입해야 3이 나오는지 방정식을 푸는 거였다고요. 그죠? 딱 하나 예외가 있었다. 뭐? 예외적으로 역함수를 구하는 경우가 있었어. 구하라고 말 안 해도. 그러니까 공부를 좀 해, 얘들아. 유리함수는 역함수 구하라는 말 없어도 역함수를 구한다. 왜? 졸라 쉬우니까! 역함수를 구하는 게 너무 쉬우니까 얘는 그냥 구하면 되지. 이거 역함수 뭐야? 분모 누구야? 분모 뭐야? cx 마이너스 a 분자 뭔데? 마이너스 dx. 조연아 모르는 표정인데? b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죠? 이거 보자마자 바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이거는 역함수 구해서 3을 대입하는 게 빠르다고. 뭐 아는데 왜 모르냐고 그런 거야? 알았어. 너무 당당한 표정이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외우자 그랬어? 요거 두 개는 가만히 있고 요거 두 개는 자리도 바뀌고 부호도 바뀌고. 그러니까 유리함수는 구하는 게 너무 쉽기 때문에 역함수 구해서 3을 대입하는 게 편하고 심지어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할 거야 싶어서 여기다 k를 대입하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방정식을 풀어야 돼요. 불편해. 역함수 구해서 3을 대입하는 게 훨씬 빨라요. 유리함수는 역함수를 그냥 구하는 거야. 그럼 무리함수는 역함수를 구하자면 구할 수는 있어. 불편한 게 문제지. 구하자면 구할 수 있어. 불편한 게 문제야. 그러니까 시험에 내기 좋다.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니네한테 구하라고 한다. 구하라고 안 시키면 안 구할 거잖아. 구하라고 시키지 않으면 구하는 거 아니라고 가르쳤잖아. 정석이. 그러니까 요 단어에서 어쩐다고? 구하라고 한다고. 구해! 그럼 구해야지. 그래서 무리함수는 구하는 게 불편한데 구하라고 자꾸 시켜요. 그래서 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함정이 있어. 함정. 자, 하나 해보자고요. 그냥 막 쓴 거야. 그래프를 먼저 그려볼까요? 무리함수 그래프를 그리려면 꼭지점, 꼬리의 방향. 꼭지점 어디? 2,1. 꼬리는 어느 방향? 아래로 아래로 음수. 아래로 음수가 뭔 소리야? 아래로 어느 방향? 왼쪽. 왼쪽, 아래. 아래. 그지? 요것 때문에 왼쪽, 요것 때문에 아래. 꼭지점은 2,1이야. x축, y축에 2,1에서 왼쪽 아래로 그림이 그려지고요. 그래서 혹시 뭐 그림을 그려보세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지금 얘처럼 x절편, y절편이 존재하죠. 이럴 때는 적어도 둘 중에 하나는 찾아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얘는 지금 1,0을 지나기 때문에 요점 좌표 1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시면 딱 되거든요. 요 놈 가지고 역함수 구해 볼 거야. 역함수를 구하는 건 세 가지 단계에 의해서 구하게 되어 있죠. 첫 번째는 형식적으로 역함수가 존재하는지부터 확인해야지. 1대1 대응인지 확인한다. 두 번째는 x랑 y랑 자리 바꾸고 세 번째는 y는 이라고 정리한다. 오케이? 무리함수야. 1대1 대응은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당연히 되고요. x랑 y랑 자리 바꿀 거예요. x는 마이너스 루트 2 빼기 y 더하기 1이야. 넘길 거예요. 이게 y는 이라고 어쨌든 정리를 해야 되니까 넘긴 다음에 제곱하면 되겠죠? x 마이너스 1의 제곱은 요 마이너스는 제곱하는 바람에 사라질 거야. 그지? 요렇게 생겼으니까 y는 요렇게 생겼네요. 그죠? 그래서 요놈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거 뭐예요? 2차 함수야. 그죠? 꼭지점 어디? 1,2 위로 볼록이네요. 1,2 위로 볼록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그럼 이렇게 생긴 무리함수를 y는 x에 대치 이동한 게 역함수여야 되는데 지금 얘는 그림이 너무 많이 그려져 있죠. 잘라야죠. 어디서?
꼭지점에서 잘라서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얘죠. 그래야 이거 y는 x에 대칭해서 시켜서 둘이 겹치지. 그지? 오른쪽은 버릴 거야. 왼쪽만 살릴 거야. 식으로 찾으면 이건데 이 중에 왼쪽 평만 가져가야 이것의 역함수라고요. 그래서 이 뒤에다 뭘 쓰는 거다? x가 1보다 작거나 같아요 쓰는 거다. 오케이? 이걸 안 쓰시면 틀려요. 나 같으면 점수를 빵점 줄 거야. 잘못 구했으니까. 부분 점수가 있으면 빵점 줄 거라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물론 빵점 주진 않겠지. 5점짜리면 한 1점 깎이겠죠? 2점 깎이겠죠? 근데 이걸 모르면 안 된다고. 근데 그럼 이걸 찾기 위해서 매번 그림을 그릴 거냐? 그건 아니고요. 그림 안 그려도 찾을 수 있어. 얘는 지금 역함수에서 정의역 가지고 제안을 하는 거거든. 역함수한테 정의역이야. 생각해. 역함수한테 정의역이야. 원래 함수한텐 치역이야. 역함수한테 정의역의 범위잖아요. 이게 원래 함수한텐 치역의 범위라고. 원래 함수한텐 치역의 범위라고. 이렇게 생긴 원래 함수 치역이 뭐예요? 치역의 범위 뭐였냐고. 다시 꼭지점 어디? 꼭지점 어디? 보이지? 2,1. 꼬리 어느 방향? 왼쪽 아래 왼쪽 아래 그지? 그럼 y의 범위 치역의 범위는 뭐야? 2,1이니까 1보다 작잖아. 그림을 그리면 1보다 작은 거라고. 1보다 큰 위로 그려줘야지. 이 함수는 그림을 그려보지 않아도 꼭지점이 2,1이고 꼬리가 왼쪽 아래라는 걸 알기 때문에 왼쪽 아래라며 치역은 1보다 작거나 같다고. 이 녀석 치역이 1보다 작거나 같아. 그럼 여기서 x랑 y랑 자리를 바꿀 때 이미 여기서 뭐가 됐다고?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됐다고. 여기서의 치역이 얘한테는 정의역이니까. 그래서 요거 가져와서 그냥 쓰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오케이? 안 쓰시면 틀려요. 안 쓰시면 틀린다고. 진짜 내가 선생님은 점수 아예 안 줄 거야. 아예 안 줄 거라고 수업 시간에 얘기할 거야. 그리고 진짜로 안 줄 거야. 하나 더. 이거 역함수 구해볼 거예요. 1대1 대응인지 확인하고 당연히 1대1 대응이야. x랑 y랑 자리 바꾸고 y는 이라고 정리한다. 넘길 거예요. 제곱해야 y는 이 되겠죠? 제곱하면 이렇게 되죠. 얘는 똑같죠. 식은 달라 원래. 무리함수 식은 다르게 생겼어요. 그런데 제곱 패턴이 어쨌다고 같아졌다고. 이걸로도 y는 이라고 정리를 하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 그럼 생각해봐요. 이거 제대로 이렇게 생긴 녀석 제대로 역함수를 구하려면 이 뒤에 뭐가 와야 돼? 정역의 범위가 와야 돼. 얘한테 정의역이라는 건 얘한테는 치역이었다고요. 이 치역의 범위가 뭐예요? 식을 쳐다보면 꼭지점 어디? 2,1. 꼬리는 어디? 꼬리 어느 방향? 왼쪽. 왼쪽 위로 가는 거야.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치역의 범위는 y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거잖아. 그럼 이 뒤에 와서 뭐라고 써야 된다고? x가 1보다 크거나 같아요 라고 쓸 거라고. 실제로 그림도 보면 요 녀석 빨간색으로 그림 그려보면 여기다가 이거잖아요. 이렇게 생겼다고. 이거 yX에 대칭 이동시키면 누가 되는 거야? 오른쪽에 있는 요 녀석 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식으로만 찾으면 이 포물선의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를 몰라요. 아까도 말했잖아. 처음에 말했잖아. 무리함수는 제곱을 해버리면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혹은 위에 건지 아래 건지 파악이 안 돼요. 이 식 제곱해서 만든 거거든. 제곱하니까 어때? 모양새가 똑같아. 꼭지점이 똑같았는데 얘는 아래로 가는 거고 얘는 위로 가는 거였거든. 제곱하면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역함수 와서 찾을 때 정의역의 범위를 쓰지 않으시면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래프 그려보지 않아도 정의역의 범위는 찾을 수 있어요. 원래 함수의 치역의 범위를 가지고 어쨌든 안 쓰시면 틀린 거라고요. 오케이?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예제 보시면 28-5번 기본 문제 28-5번인데 어디 갔어? 첫 번째 건 아예 2차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이 2차 함수에 보니까 x의 범위가 정해져 있죠. 정의역의 범위가. 그러니까 얘는 무리함수를 찾을 수 있다고요. 그냥 2차 함수만 딸랑 주어졌으면 그건 1대1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역함수가 없겠죠. 그런데 쟤는 지금 y는 x제곱 더하기 1이라면서 x가 0 이상이라며. 아이고, 이런 그림 그려보면 어떻게 생겼어요? x축, y축에 꼭지점 어디? 멍 때리지 마 이것들아. 꼭지점 어디? 0,1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 중에 0보다 큰 것만 이니까 여기서부터 얘만 살아있는 거잖아. 얘는 없어진 거고요. 그죠? 이거 가지고 역함수 찾으세요니까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있을 거라고. 그럼 찾으러 가보면 1대1 대응 만들어졌고요. x랑 y랑 자리 바꿀 거야. y는 이라고 써야겠죠? 더하기를 넘기고요. 그래서 y를 찾을 건데 이 앞에 원래는 뿔마잖아.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 왜 플러스? 얘 때문에. 원래 함수의 정의역이 0 이상이잖아요. 그럼 여기서의 치역이 0 이상이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가 플러스여야 된다고요. 오케이? 그러세요. 얘는요. 안 해도 되죠? 제가 아까 했던 거랑 똑같잖아요. 그죠?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나? 아, 네. 그러세요. 전 계속 수업하고 있을게요. 식이 뭐 이거 써 있으니까 요 식 가지고 좀 더 이야기를 하자면 아이고 y는 루트 x-1 더하기 2라는 녀석이 하나 있고요. y는 x 더하기 k2라는 녀석이 하나 있어요. 교점이 2개 되도록 하는 k의 범위 찾으세요. 입니다. 무리함수고 직선이고 교점이 몇 개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방정식 만들어서 찾아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생겼을 거고 넘겨? 아우 숫자 되게 더럽네. 이렇게 생겼고요. 제곱하면 되겠죠? 네. 이렇게 생겼을 거고 우변 다 넘기면 이렇게 생겼네요. 뭐 봐야 돼 이제? 판별식 봐야죠. 그지? 교점이 몇 개 그랬으니까 이 방정식의 실근이 몇 개 그 얘기잖아. 교점이 2개래. 판별식이 0보다 커야죠. 2개잖아. 2개잖아요. 같으면 하나지. 교점이 있다가 아니고 2개니까. 그래서 판별식 살펴보면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0보다 커야 된대.
전개해보면 여기 4K제곱 있고 여기도 4K제곱이 있어서 K제곱은 날아가고요. 마이너스 20K 더하기 16K 마이너스 4K 더하기 25 빼기 20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K가 4분의 5보다 작으면 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얘가 답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렇게 쓰시면 얘도 틀렸어요. 얘도 내가 만약 학교 선생님이었으면 몇 번의 경고를 할 것이고 점수 안 줄 거야. 부분 점수도 주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이것만 가지고는 풀 수 없어요.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건데 얘 꼭지점 어디? 1,2 꼬리의 방향은? 다 위로? 그러니까 다 양수. 오른쪽 위로. 그지? 1,2 오른쪽 위로. 그림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겁니다. 되죠? 얘는요? 뭐라고 설명하면 돼요? 이건 뭐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건 이제 기울기가 있어요. x니까 있겠죠? 1, 기울기가 1이에요. 기울기가 1인 직선. K는 뭔지 모르고. 기울기가 1인 직선. 예를 들면 이런 거. 교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교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몇 개? 한 개. 한 개. 근데 지금 뭘 원했어? 교점 2개. 교점 2개 있는 게 어딘지 보이나요? 네. 지나면 돼요. 뭐 대충 이렇게. 이름 2개잖아. 그지? 그럼 얘를 약간 움직여도 되겠죠? 그러니까 어디까지 올리고 어디까지 내릴 수 있는지를 보면 되지. 올리면 어디까지 올릴 수 있어? 올리면 저기 접하기 전까지. 접할 때. 그지? 접하는 게 마지막 경계죠. 이렇게 생긴 거. 이 접할 때 K가 얼마일 것 같아요? 아까 했던 것처럼 판별식 때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해서 나온 게 이거잖아. 판별식이 0이다 하면 4분의 5일 거 아니야. 이때 K가 4분의 5예요. 판별식이 0일 때 K니까. 그럼 얘 내릴 거야.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여기 꼭지점 지나갈 때까지. 요때 K는 얼마일 것 같아요? 넣으면 돼요. 그게 얼마냐고. 1,2. K가 그래서 1이겠죠. 1 집어넣어서 2 나온다는 이야기잖아.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 교점 2개야. 이 그림에 따르자면 두 점에서 만나려면 K의 범위는 어떻게 돼야 돼요?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4분의 5보다는 작아야죠. 같으면 안 됩니다. 4분의 5면 접하는 거니까 한 점이잖아. K가 1일 땐 꼭지점이니까 괜찮고요. 그지? 그래서 다시 이것의 답은 뭐가 될 거냐면 얘가 돼요. 1 이상이고 4분의 5 미만이다. 식으로 찾으면 요거밖에 안 나와요. 얘가 안 나와. 이건 뭘로 찾은 거예요? 그림으로 찾는 거예요. 꼭지점 지나가야 되네 라고. 안 나오는 식으로만 찾아서 나오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다시 이거 제곱했잖아요. 이거 제곱해서 만든 식이기 때문에 제곱하기 전 상태를 생각해 보면 이게 1,2에서 위로 가는 녀석인지 1,2에서 아래로 가는 녀석인지 몰라요. 저 식은 1,2에서 위로 가는 거, 1,2에서 아래로 가는 거 이거 두 가지를 다 내포하고 있는 식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그림이 파란색처럼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으면 실제로 4분의 5보다 작으면 다 두 점에서 만나요. 위아래가 둘 다 있었으면 다 두 점에서 만나잖아. 제곱을 해서 만든 이 식은 위에 거 아래 걸 다 포함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식으로만 찾으면 4분의 5보다 작다 밖에 안 나온다고요. 근데 실제 그림은 뭐야? 이 밑에 건 아니잖아. 아니라는 걸 그림으로, 식으로는 찾을 수가 없다고. 그림으로 찾으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밑에 건 아니고 위에 거만 가져갈 거니까 요거는 그림 가지고 내가 손으로 그림 그려서 찾아야 되는 거고요.
요거는 식을 이용해서 접할 때 K가 4분의 5구나를 찾으셔야 돼요. 즉 그림이랑 식이랑 두 개를 다 동원하지 않으면 풀 수 없는 문제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이렇게 무리함수 곡선이랑 직선의 위치 관계 나오면 그림을 안 그리면 절대로 풀 수가 없어요. 물론 식도 필요해요. 식도 필요하지만 식은 알아서 니네 만들어 쓸 거 아니야. 그림을 안 그리시면 절대로 못 풀어요. 절대로. 99% 틀릴 겁니다. 유리함수는 솔직히 운 좋으면 맞을 수도 있거든요. 무리함수는 얄짤없어요. 무조건 틀립니다. 맞을 수가 없어요. 그림을 안 그리면. 그림 꼭 그리셔야 되고요. 그림 그리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꼭지점이랑 꼬리 방향 휙 그리면 끝나잖아. 그지? 그래서 그림을 꼭 그리셔야 되고요. 얘처럼 기울기가 정해진 게 아니라 지나가는 점이 주어진 경우도 있거든요. 요거는 문제만 슬쩍 써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할까? y는 mx 더하기 3 이렇게 생긴 거야. 얘랑 교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지. 교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얘랑 또 갖다가 놓고 판별식 쓰겠죠? 0 이상이다 하겠죠? 그것만 가지고는 안 나와요. 왜냐면 얘가 원하는 상황은 0,3이면 이쯤에 있을 거고, 예를 들면 이렇게 생기면 만나는 거잖아요. 올리는 건 어디까지 올릴 수 있냐면 접할 때까지 올릴 수 있어요. 이 접할 때는 식으로 찾아야 돼. 판별식으로. 근데 판별식을 써보면 두 개가 나오거든요. 왜 두 개가 나오냐면 말했지만 제곱을 해야 할 거기 때문에 밑에 것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m의 값이 두 개가 나와요. 근데 그 둘 중에 하나는 진실이야. 하나는 거짓이라고요. 정확하게는 접하는 경우 하나 있고요. 얘는 밑에서 접하는 게 아니라 꼭지점을 지나갈 때예요. 이 사이에 들어있는 m을 찾으셔야 답이 돼요. 꼭지점이라는 건 식으로는 안 나와요. 그림을 그리셔야 나와요. 그려보면 알아요.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림 안 그리시면 무조건 틀릴 거예요. 오케이? 무리함수 직선이랑 만났는데 어쩐데 그림 안 그리시면 무조건 틀리고요. 나중에 보면 유리함수랑 무리함수 같이 섞어서 교점이 몇 개 이런 문제도 나올 거거든요. 그런 문제 역시나 마찬가지. 유리함수, 무리함수 그래프 다 그리셔야 돼요. 두 개를 그려서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이 무엇인지를 판단을 해보셔야 돼요. 마지막 문제는 이거는 무리함수에 특화되어 있는 문제라기보다 이제 원이 나와 있어서 그런데 넓이 구하세요거든요. 왜? 이 시간에 왜 알람이야? 왜? 광고? 알람이라며. 난 네가 잘 때 깨는 그 알람이라. 알람이 아니라 알림이겠지 그럼. 알림을 끈 거지. 죄송할 건 아니고요. 마지막 문제는 이건 문제가 잘렸네. 마지막 문제는 이건데요. 넓이를 구하세요잖아. 근데 이 넓이를 구하는 걸 생각해 보면 무리함수 그래프랑 원이에요. 그죠? 그림을 좀 그려보면 이거 원을 먼저 그려야 되지만 일단 얘부터 꼭지점 어디? 꼬리의 방향은 오른쪽 위. 이렇게 생겼어요. 얘는 y x제곱인데 0보다 작은 쪽이니까 왼쪽만 그릴 거예요. 이렇게 생겼겠죠? 오케이? 여기에다가 또 하나는 원이야. 중심이 0,1, 반지름이 1. 이렇게 생겼어요. 걔 똑같지만. 그래서 물어본 건 요 fx 그래프의 윗부분 하고 원의 내부. 그러니까 나타내보면 테두리를 나타내보면 요거 이렇게 생겼네요. 그죠? 그래서 그 테두리를 살펴보면 일부분은 원의 호고요. 부채꼴의 호.
또 일부분은 무리함수고요. 일부분은 이차함수 곡선이에요. 곡선으로 둘러싸여진 부분의 넓이죠. 근데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곡선으로 둘러싸여진 부분의 넓이는 원밖에 없어요. 부채꼴. 그지? 요 부분에 해당하는 건 어떻게 부채꼴에서 중심각 찾아가지고 뭐 이렇게 구하면 되거든요. 근데 밑에 이거는 넓이를 구할 방법이 없어요. 아직은. 근데 구하라고 나온 걸로 봐선 구할 수 있으니까 나왔겠지. 어떻게 구한다? 얘하고 얘는 생긴 모양이 똑같다. 똑같다. 납득이 가나요? 이거를 계속 연장해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을 텐데, 그지?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은 좌우로 대칭이고요. 또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은 y는 x의 대칭일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요 포물선 부분을 90도만큼 돌리면 요 무리함수 곡선이 될 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휘어 있는 요 정도와 여기 휘어 있는 요 정도가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잘 잘라 붙이면 들러붙을 거다 그 얘기라고. 그래서 어떻게 자르는 게 좋겠어? 뭐 아무렇게나 잘라도 되는데 눈에 이게 들어와 가지고요. 이렇게 자를까요? 그러면 얘하고 얘는 딱 맞겠죠. 요거 뜯어서 여기다 딱 끼워 넣으면 맞겠죠. 여기 생기기 똑같으니까 이렇게. 그지? 그래서 여기가 중심인데 요렇게 잘라보면 요 위에 부분은 정확하게 반원이 될 거고요. 밑에 있는 건 원래는 이렇게 씹어 먹은 것처럼 생겼지만 뜯어서 갖다 붙이면 직각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딱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윗부분은 부채꼴로 밑에 건 삼각형으로 넓이를 구해서 더하시면 되겠다. 그 얘기고, 뭐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되냐 저렇게 되냐 보다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인데 우리가 실제로 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유리함수도 그렇고 무리함수도 그렇고 원만 우리가 구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원이 아닌 다른 곡선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건 어떻게 잘 잘라 붙이면 다각형이 될 거라는 거야. 삼각형이든 사각형이든 오각형이든. 그림 어떻게 잘 자르는지 그거를 고민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마지막으로 연습 문제에 나와 있는 것 때문에 딱 하나만 딱 얘기를 하고 끝내자면, 이거는 꼭 무리함수에서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원래는 역함수 단원에서 얘기했던 거고요. 근데 이 정석은 안 그렇지만 보통의 책들이 무리함수 단원에서 요거를 구체적으로 많이 언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만 이야기를 하자면, 참이야 거짓이야? 참 아닐까요? 참인데? 물론 항상 참은 아니겠지만. 야, 아니 근데 아니, 항상 참이 아니면 거짓인 거야. 거짓이긴 한데 이제 그거를 잘 안 보이지. 참이겠죠. 항상 참은 아니겠죠. 그럼 거짓이라는 얘기야. 거짓이요. 거짓입니다. 안 만날 때가 있긴 하죠. 안 만나는 게 아니고요. 다른 데서 만나는 거죠. 다른 데서. 예를 들어서 fx가 뭐 1,0이라는 점을 지나가고 0,1이라는 점도 지나가는 거야. 이렇게 두 점을 지나가는 곡선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역함수는 얘가 1,0을 지나가면 이건 어디 지나가야 돼요? 0,1을 지나가야 돼요. 얘가 0,1을 지나가면 얘는 어디 지나가야 돼요? 1,0을 지나가야 돼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어때요? y는 x가 아니라 다른 점에서도 만나게 된다고요. 1,0이나 0,1에서. 그지? 그렇기 때문에 교점이 항상 y는 x 위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건 어때? y는 fx와 y는 x의 교점, y는 fx와 y는 f 역함수 x의 교점. 둘이 같은 건 아니야. y는 fx랑 y는 x의 교점이
y는 fx랑 역함수 x의 교점이랑 항상 같은 건 아닌데 집합기호한 거예요. 말로 설명하자면 fx랑 y는 x가 만나는 점이 있어. 그건 역함수도 지나가요. y는 fx랑 y는 x의 교점은 역함수 x도 지나갈 수밖에 없다고. 왜냐하면 역함수라는 건 y는 x에 대칭 이동시키는 거잖아. 애초에 y는 x 위에 있는 점이면 대칭 이동시켜도 그 자리에 있을 거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fx랑 f 역함수의 교점이 되기도 한다 그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인데 여기서 하나 더. 요 내용이 이제 1학년 범위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은 잘 안 합니다만 알아두셔야 돼요. 만약에 fx가 증가함수라면 y는 fx와 y는 f 역함수 x의 교점이 항상 y는 x 위에 있다. 얘는 참이에요. 증가함수란 단서가 달리면 얘가 참으로 변한다고요. 증가함수가 뭐냐면 이거 이제 2학년 때 배워요. 근데 증가함수 설명을 짧게 하자면 구체적인 정의는 빼고요. 그냥 느낌으로 먼지만 설명하자면 그림이 그려져 있을 때 점을 두 개를 아무렇게나 꼬집어내서 집어내면 오른쪽 왼쪽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 두 점 중에 오른쪽에 있는 점이 위에 있으면 증가함수라고 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x가 커질 때 y도 커지면 증가함수야. x가 커질 때마다 y가 꼬박꼬박 계속 커지면 증가함수라고요. 그림 이렇게 생겼어. 점 두 개 잡으면 오른쪽에 있는 점이 위에 있죠. 증가함수예요. 감소함수겠죠? 증가함수도 아니고 감소함수도 아니에요. 그 증가함수라는 건 계속해서 올라가기만 하는 거. x가 커질 때마다 y가 계속 커지는 거. 그걸 증가함수라고 하는데 만약에 fx가 증가함수라면 그렇다면 항상 y는 x 위에만 있어요. 증가인지 감소인지를 판단하는 게 어렵지 않은 것이 우리 무리함수는 꼭지점에서 오른쪽 위로 가요. 아니면 왼쪽 아래로 가요. 이거 두 개는 다 증가함수예요. 왼쪽 위로 가든가 오른쪽 아래로 가는 거 이건 감소함수잖아. 그지? 그러니까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고요. 그림을 그릴 수 있으니까. 그럼 무리함수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오른쪽 위로 가네. 아니 왼쪽 아래로 가네. 이건 증가함수잖아. 그러면 요 놈이랑 역함수의 교점 구하세요 라고 했을 때 역함수를 구하고 앉아있으면 안 된다고요. 뭐 하라고? y는 x, y의 교점을 찾아야 된다고요. 오케이? 무리함수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증가함수네. 그렇다면 얘네들의 교점 찾으세요. 혹은 뭐 얘네들 두 교점 사이의 거리 구하세요라고 했을 때 얘를 구하시면 안 되고 얘를 가지고 구해야 된다고요. 그럼 만약 증가함수가 아니면 어떡하냐? 이렇게 생긴 감소함수면 어떡하냐? 그럼 역함수를 구해서 방정식을 풀어야 돼요. 그래서 안 나올 거예요. 안 나올 거야. 역함수를 구하는 거 그것만으로 충분히 짜증내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물어볼 거고요. 구했다고 쳐도 그래서 역함수 구하면 2차 함수인데 무리함수랑 2차 함수야 같다고 놓으면 제곱해야겠죠? 4차 방정식이 돼요. 4차 방정식의 해를 찾으세요. 뭐 맘먹고 엿먹어라 이러고 낼 수도 있는데 안 나올 거예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이거야. 만약에 무리함수랑 그것의 역함수 교점 어쩌고 저쩌고 얘기가 나오면 주로 이거일 거예요. 니네한테 증가함수라는 언급 안 할 거야.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냥 알게 모르게 증가함수를 줄 거예요. 그냥 증가함수 주고 야 원래 함수랑 역함수 교점 찾아봐 이렇게 물어볼 거라고. 그래야 우린 구할 수 있거든요. 혹시 그게 아니면 구체적으로 좌표를 줄 거예요. 이렇게. 좌표를 주면 뭐 준 대로 그냥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어차피 증가함수밖에 줄 수가 없다. 그래야 풀 수 있으니까. 어쨌든 하고 싶은 결론은 이거예요. 무리함수랑 역함수의 교점 물어보면 증가함수인지 눈으로 빨리 확인하시고 그렇다면 확신을 가지고 y는 x랑 y는 fx의 교점을 찾으시면 되겠다. 그 얘기라고요.
저기 가서 보면 뭐 연습 문제 보시면 연습 문제 14번 같은 거예요. 연습 문제 14번 보면 오른쪽 그린 것 같대. 증가함수인 게 확실하죠? fx랑 역함수의 교점 찾으래요. 역함수 찾는다고 안 찾는다고? 안 찾는다고요. 증가함수잖아요. 어디 있을 거라고? y는 x 위에 있을 거라고. fx랑 y는 x랑 같다 하고 방정식 푸시면 되겠죠. 아마 점이 두 개 나올 거거든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될 거야. 그 둘 중에 되는 놈 안 되는 놈을 찾으셔야 되는데 그림으로 찾는 거야. 요렇게 생긴 무리함수가 있고 이게 y는 x라고 치면 둘이 같다고 방정식을 풀잖아요. 필연적으로 제곱을 할 수밖에 없거든. 제곱을 하는 순간 이 곡선은 뭘로 바뀐다고? 이렇게로 바뀐다고. 그래서 교점이 두 개가 나올 거예요. 실제로 x좌표가. 찾아서 대입을 해보시면 하나는 말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대입을 해보시면 돼요. 오케이? 어쨌든 y는 x 가지고 찾아보면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해서 이렇게까지가 무리함수고요.